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틀 정도의 하락이 나오면서 상당히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전부터 강조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지만 조정을 받은 이후에 121선에서 반등이 나온 상황이고, 이번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바로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 상당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어느 정도의 고점 돌파가 나와줘야 저점이 올라가면서 고점도 올라가는 그러한 정배열의 모습으로 복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고점 돌파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저점이 낮아지면서 중장기적인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단기평 돌파에 실패를 하면서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결국 물가 이슈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내 물가 이슈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다 보면 긍정적인 발언보다도 아마도 좀 더 강한 발언들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 물가 이슈를 잡기 위해서 당연한 것은 금리 인하가 좀 더 미뤄질 수 있다라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조정, 즉 고점을 좀 더 낮게 가져가면서 하단을 한 번 더 확인하러 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하단 확인은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121선을 돌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평단이 좀 더 낮아지는, 그러니까 손해가 좀 더 누적되는 구간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평단을 낮추셨다면 오른쪽 어깨에서 팔라고 말씀을 항상 강조를 드렸어요. 만약에 오늘도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그거는 오른쪽 어깨가 되었다는 신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유 전략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QQQ 같은 경우도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고, S&P 500 같은 경우도 상황이 유사한 흐름이에요. 전체적인 종목들 지수 자체는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다가 이번에 조정을 한번 겪었고, 이후에 반등이 잡힌 상황에서 고점을 오히려 높이거나 최소한 대등하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절반 정도만 올라간 상황에서 오늘 이후로 물가 이슈로 만약에 하단이 뚫리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긴 조정으로 상황이 바뀌게 된다는 점을 앞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개별적인 종목들도 이러한 흐름들에 맞춰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단기간 반등했던 종목들 역시도 시장 조정에 맞춰서 조금 꺾여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 영상을 올리고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가 최근에 두 차례 강한 급등이 나오면서 제가 여기서 좀 물리기 좋은 위치라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드렸었고, 그 이후에 15% 가까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신 분들에 대한 포모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제 같은 경우에 조금 또 5% 넘는 조정이 나왔어요. 결국 제가 경고드리는 것은 1차적인 지지 저항 라인, 그리고 2차적인 저항 라인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한 번에 뚫어버리는 거는 결과적으로 좋은 거지만,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 나오기 이전에는 이 부분에서 저항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염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리스크를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고, 지금 또 한 번 강조를 드리지만 테슬라의 가장 두터운 매물대는 이 구간이에요. 즉 220달러, 200달러 이 사이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과연 갭상승이 나온 이후에 이 부분을 돌파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어제 보셨듯이 갭을 메꾸는 흐름으로 지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갭이 나왔다고 한다면 최소한 갭 라인을 지키던가 혹은 그 이후로 오히려 양봉을 만들던가 해야 되는 흐름이 적절한 것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갭이 나왔던 부분 밑으로 지금 음봉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았을 때는 매물대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루 이틀 차이긴 했지만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무너져 내린다면 또 여기서 물리게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일희일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많은 기간을 보유해서 가져갈 것인가를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상당히 괜찮은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흐름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러한 구간에서 하단의 지지가 확인이 되었을 때, 최소한 첫 갭이 나왔을 때 매수를 들어가시던지, 아니면 내가 퍼센테이지로 달러마다 매수를 하겠다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는 거지, 가만히 있다가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또다시 이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거는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물리는 흐름만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최소한 내가 정배열에서 투자하겠다라는 원칙, 이건 제 원칙이죠. 그렇죠? 그러한 원칙이 아니더라도 내가 항상 폭등하는 구간, 사람들이 많이 사거나 이러쿵저러쿵 할 때만 사겠다라는 원칙이 있으셔서 매수하는 거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한 원칙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러한 상황을 보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뭔가 사야 될 것 같아서 매수를 고려하시는 거라면 그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페이팔 같은 경우를 볼게요. 자, 이전에 제가 뭐 63달러, 3달러 정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수익률이 뭐 하루 만에 10%가 움직이진 않지만 천천히 수익을 만들어 가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장중 뭐 70달러까지도 올라갔었죠. 천천히 파동을 만들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물론 위쪽에 매물대가 많이 존재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 실적만 뒷받침이 되어 준다면 장기적으로 보유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흐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하단부에서 이렇게 조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투자하는 게 더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주봉으로 살펴본다면 위쪽에 장기적인 위쪽에 중장기적인 주봉들이 다 모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항 라인이 계속해서 위쪽에서 압박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짧은 주봉으로 20주선만 살펴보더라도 지금 상당히 가까운 위치에서 저항으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즉 20주, 30주, 40주, 50주, 60주, 100주, 200주까지도 지금 다 이 구간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평균이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이거를 어제 반등으로 뚫어버렸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라는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낮은 위치에서 평단을 낮춰놓는 건 좋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탐욕이 생긴 구간에서만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돌파가 되는 상황 속에서 상당히 많은 부침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멘탈 관리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투자 원칙상 이렇게 역배열에서 위쪽에 많은 매물대가 있는 경우는 리스크가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거나 혹은 물리는 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같은 관련 지수 역시도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고점 부분, 즉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만들기보다는 만약 오늘 이후로 맞고 떨어지는 흐름으로 움직인다면 추세상으로 이렇게 하단부를 만드는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후에 시장이 다시 2차적인 조정 파동에 초입이 될 수가 있고 그러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저점을 더 낮추는가, 이전에 만들었던 121선 지지 라인을 또다시 붕괴시키는 에너지로 움직이는가에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은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가 단기적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오늘 하방으로 끌어내리면서 MACD나 슬로우 스토캐스틱의 방향 자체를 바꿔버리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다시 121선을 무너뜨리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떠한 종목들, 지지라인이 탄탄한 종목을 투자하는 게 안전하다라는 것이고 저는 거기에 입각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자, 이러한 측면에서 시장의 조정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인지 혹은 하단부가 취약한 쉽게 쏟아져 내릴 수 있는 종목인지를 판단을 해주시면서 대응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이번 2차 조정도 문제없이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